지난주에 테슬라 2분기 실적이 나왔었죠.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에 8% 급락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후에 그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적이 나온 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 영상의 시의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다른 IB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주목하지 않았던 것에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볼 때는 항상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던 포인트가 뭐였는지, 어떤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숫자를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도량이 이미 다 나왔죠. 7월 초에 2분기 인도량이 나왔고, 안 좋은 숫자로 나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Q는 나왔으니까 이 P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마진이 어떻게 나왔냐, 과연 테슬라가 그간에는 높은 매출 총이익률로 프리미엄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유지될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관세의 영향, 그리고 이 BBB 법안의 영향이 테슬라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은 어떠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꿈을 쫓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냐, 로보택시 언제 지역 확장하냐, 옵티머스 언제 시장에 나오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였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마진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매출은 22,000밀리언이었습니다. 요런 것만 보면 되겠죠. YOY로 어떻게 됐냐, 역성장했어요. 그것도 크게 마이너스 12% 수준으로 매출 역성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컨센 대비해서는 3% 정도 높았죠. 그래서 각 부문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이 차량 부분 같은 경우는 16% 하락했어요. 차량 판매량이 줄었으니까 뭐 당연한 결과고, 그런데 이 컨센보다는 좋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컨센보다 좋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이 실적이 나왔을 때는 주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총 이익률을 볼게요. 매출 총 이익률이 17.2%였어요. 그런데 컨센은 16.4%였죠. 마진 방어가 잘 됐다는 거죠. 마진 방어가 잘 될 수 있었던 배경은 2분기부터 모델 Y 주니퍼, 즉 신세대 모델 Y가 인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기존 모델 Y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믹스 개선 효과로 마진이 방어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좋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이 판매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진이 방어가 됐다는 점이 그래도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저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뭐 비슷했고요. 또 마진 측면에서 이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다음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ZEV 그 크레딧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내연기관차들이 이 탄소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배출권을 테슬라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었죠. 그것의 매출이 전체 매출이 2%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의 순이익률이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과연 향후에 없어질 이 ZEV 크레딧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주요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번에 최종 순이익률이 4%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ZEV 크레딧 수익 2%를 빼고서도 흑자가 유지가 되었던 점이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EQ 실적 자체는 물론 이 절대적인 숫자는 안 좋았지만 예상 대비해서는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보여드릴 주요 IB들의 리포트도 대부분 그런 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관세와 OBBBA 법안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ZEV 크레딧,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시장 참가자들이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은 요겁니다. 이번이 이 625 밀리언 달러예요. YOY로 너무 많이 빠졌다. YOY로 50%가량 빠졌다. 요때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과장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때가 특별히 좋았어요. 그 역기조 효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YOY로 50%, 그 50%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 하향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2027년 되면 이 크레딧 수익은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은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정부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이 크레딧을 구매할 유인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차 없어질 거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매출의 현재 매출 기준으로 2%가 날아갈 것이고, 이 2%는 사실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순이익의 그대로 2%로 공헌이 되는 부분인데, 이 순이익에서도 2%가 그대로 날아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매출에서 2%일 뿐, 나중에 판매량이 2배, 3배로 늘어났을 때는 2%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안 좋았던 것은 사실 이게 이번에 테슬라 주가 급락 트리거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향후 1년간 힘들 것이다. 이 관세와 이 BBB 법안의 영향을 우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년간 힘든 시기를 보낼 수가 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낙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케이, 괜찮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일단 IB들 반응을 한번 볼게요.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가장 좋게 보는 증권사 중에 하나죠. 우측 하단 보시면 오버웨이트 의견 제시하고 있고, 목표가는 410불이에요. 그러니까 EV 페인, EV 쪽은 좋지가 않았다. 전기차 사업은 좋지는 않았지만 로보택시 쪽에서는 그래도 좋은 청사진이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의 실적은 slightly 빛이다. 그러니까 살짝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회사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길래 이 숫자가 나온 거냐, 요 근거가 나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030년까지 판매량 460만 대, 현재 판매량 180만 대죠. 그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가정하에서 이 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어쨌건 사업은 안 좋지만 미래는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를 유지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안 좋게 보고 있는 JP모건을 보시면 우선 계속 안 좋게 봐요. 지금 목표가가 115불입니다. 현재가 320불대죠. 그런데 저는 이 JP모건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이유가 예전부터 이랬습니다. 예전부터 목표가를 말도 안 되게 낮게 제시를 했어요. 얘들이 밸류에이션 하는 것을 보면 DCF랑 이 멀티플 방식을 이제 반반씩 쓰는 그런 식인데, 피어 기업을 제 기준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기업으로 전통 차량 기업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지만, 어쨌건 이 방향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실적이 좀 미스했다고 보는 거죠. 미스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치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더웨이트 의견을 고수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JP모건은 그냥 걸으세요. 요거는 그냥 걸러도 될 것 같습니다.
UBS도 셀 의견입니다. 목표가 215불이고, 여기도 보면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 크레딧을 제외한 총 마진은 우리 예상보다 좋았다. 그리고 컨센보다도 좋았다. 전반적인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셀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원래도 셀이었고 이번에 이 실적 리뷰만 했는데 숫자 자체는 좋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밸류에이션 어떻게 했는지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2026년 예상 EPS에 멀티플 곱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중립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equal weight. 여기도 보시면 숫자 자체는 inline, 그러니까 예상치 수준이다. better fundamentals,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는 뭐 괜찮아지고 있다. 뭐 그런 식이에요. 로보택시, 즉 미래 산업의 향방에 주목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숫자 자체는 뭐 이 정도면 오케이. 뭐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도 비트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앞에 이제 쓸데없는 거 적어놨고 요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텀 챌린지스, 그러니까 단기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AV capabilities,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에 대한 역량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미래 사업에 대한 청사진은 유효하다. 장기로는 여전히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내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얘기한 것은 밸류에이션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건 이번 2분기 실적 이벤트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 계획 나온 것을 정리해 드리면 우선 판매량입니다. 모델 Y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전 세계에서 단일 차종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이 국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다. 그래서 뭐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일론 머스크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판매량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유럽이 문제예요. 유럽에서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 유럽은 지금 이 FSD에 대한 승인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슬라 차량의 가장 셀링 포인트는 바로 이 FSD잖아요. 승차감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이 FSD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이 된다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저만 해도 저는 지금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FSD 지금 13 버전이 풀리면 저는 바로 테슬라로 갈아탈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판매량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2분기는 판매량 바닥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죠. 이제 반등 포기 관건인 거고 생산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판매량 측면에서는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이 라인업, 지금 테슬라 차량이 잘 안 팔리는 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신차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적 모델 언제적 모델 3EXY입니까? 언제적 모델 S3XY입니까? 새로운 모델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지 못했고 또 조금 더 저가 라인업을 보충을 해서 이 라인업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테슬라가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지는 못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이 나온 게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저가 모델 생산은 개시했다.
근데 기존 모델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느라 이 저가 모델의 양산은 하지 못했고 이 다음 분기, 즉 3분기부터 양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도 이 판매량 반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FSD,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좋게 봤어요. FSD 탑재한 차량의 안전도가 10배 이상이었다. 요거는 기존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요 부분, 사실 요 부분이 이번에 실적 리뷰하는 분들이 별로 부각을 안 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연말쯤 unsupervised FSD가 사용 가능하다. 즉 테슬라 차량의 매력도가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기술력은 괜찮지만 이 운전자가 이 전방을 주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있으면 경고가 나오고, 그게 수차례 반복이 되면 차량이 자동적으로 갓길에 세우고 당분간 FSD를 사용 금지 조치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수주 이내에 완화해 주기로 했고요. 조금 더 오랫동안 다른 곳 보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쯤 되면 아예 안 봐도 되는 수준으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최근에 로보택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거의 입증이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것도 판매량에 좋은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돼서 나온 거는 현재 오스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조만간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가이던스는 내년 말에는 미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쯤에는 우리 재무에 상당한 영향,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좋게 볼 수가 있겠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톤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기존 가이던스는 올해 1000대 이상, 그 내년 하반기부터 외부 판매였거든요. 그런데 이 톤이 조금 많이 다운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뒤져보면 현재는 옵티머스 생산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옵티머스 3 모델이 나온다. 3개월 안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되고, 환성이 아니고 완성되고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내년 초에는 확실히 생산한다. 그럼 보수적으로 한 내년 2분기 정도에 생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생산 스케줄이 가장 구하기 어려운 부품의 스케줄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완성을 하려면 모든 부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늦춰지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 비전은 유효하다. 5년 뒤에 한 달에 약 10만 대, 즉 연간 기준으로는 100만 대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숫자나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대한 거와 사실상 이 테슬라는 이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에 투자하는 주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 실적 발표 행사에서 유독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IB들도 언급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3년 정도, 3년 빼고 한 2년 정도 시기에서만 보더라도 이 장기 성장성이 훼손된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 회로를 돌린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 안 좋은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으니 조금 참아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